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가 김민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김민호 대표님이 윗짐이 전국적으로 벌써 몇 군데죠? 굉장히 많이 오픈을 했던데요. 네, 지금 24호점. 24호점이요? 24호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지금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세요. 윗짐이라는 게 제가 그냥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뭐 조개찜이랑 해물 음식 같은 게 있는데 갈비도 하신다고. 네네네. 그래서 24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한 과정이랑, 그리고 대표님이 벌써 10년이 넘으셨다고 하셨죠. 네, 지금 올해로 한 네. 17년에서 18년 정도. 네, 그쪽 분야에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으세요. 대표님이 저는 그쪽 분야를 잘 모르거든요. 특히나 뭐 이제 프랜차이즈 요식업 같은 경우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윗짐이라고 하는 조개찜하고 갈비찜 이렇게 두 가지를 접목해서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지금 운영 중이고요. 가맹점 24개 지금 운영하면서 갈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까지 같이 좀 병행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제조까지요? 있습니다. 예, 수산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산센터도 만들어서 수산도 산지에서 직접 공수해서 저희 가맹점에 이렇게 다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원체 지금 이제 6년 차라고 하셨는데 윗짐은 6년 됐어요. 그 전에도 프랜차이즈 진행하신 게 많으시죠? 네네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경로로 맨 처음에 이쪽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제가 20대 한 중후반 때 먼저 좀 이 사업에 좀 외식 쪽으로 발을 들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소자본으로 내가 일한 만큼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알아보다가 그렇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저는 외식 쪽으로 좀 뛰어들게 됐어요. 최초에 시작한 거는 치킨이었습니다. 원래는 치킨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치킨집을 먼저 시작을 했죠. 하시고 이걸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알아보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기획을 갖고 의도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 치킨을 최초에 좀 운영을 했었어요. 좀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비용 어린 나이니까 이제 비용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소자본으로 우연치 않은 좋은 기회가 좀 찾아와서 이렇게 좀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을 한번 하게 된 기회가 됐었어요. 그렇게 하시기엔 취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쪽에 전문 분야가 그럼 요식업 쪽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전문 분야는 그 전에 전공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공은 외식업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그럼 어느 쪽이세요? 저는 원래 유아교육 쪽이었었어요. 유아교육이요? 유아교육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군대 전역 후에 제가 동생만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 둘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거의 군대 전역 후에는 이제 생업에만 좀 가장 그렇죠. 거네요. 가장이셨던 거네요. 그러면 진짜 유아교육이면 완전 다른 분야를 하신 건데 전혀, 그동안에 많은 노력 과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있어서 그럼 처음에 치킨집을 하셨던 취지는요? 그냥 원래 호프집을 좀 해볼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나이대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여러 가지 스킬이 요구되는 그런 한식집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엄두가 안 났을 당시였었거든요. 그래서 호프집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차 팔고 해서 정말 조금의 종잣돈을 모았었는데 어림없더라고요.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식 쪽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었어요. 제 나이 때.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기업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어떤 프로모션으로 어떤 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우연치 않게 사업 계획서를 놓고 좀 당첨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좀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매장을 어쨌든 월급 사장 이런 것처럼 운영을 하게 됐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브랜드 회사의 회장님을 또 몇 번 뵙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이 프랜차이즈의 꿈이 그때 이제 막 딱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뭐 20대 창업을 해서 사장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이제 복잡한 프랜차이즈를 진행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네. 뭐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초기에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모멘텀의 계기로 나 프랜차이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회장님. 예, 회장님 뵙고 네. 그 큰 회사를 또 만들어 갔고 네.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까? 네. 내가 부족할까? 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네.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 회장님도 처음에는 그 굉장히 소자본으로 금수저는 아니에요. 네, 금수저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자본으로 이제 IMF 때 네. 어마어마하게 또 성공을 하셨고. 오히려 IMF 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남다른 아이템을 또 갖고 계시고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그런 뭐 재료도 또 과감하게 도입하시고 이렇게 네. 하시는 걸 보고 나도 어찌 보면 열심히 하면 저런 또 기회가 나한테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위기의 순간에 네. 기회가 온다는 네네네. 거네요. 네.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그게 한 17년, 18년 정도 그때가 아마. 네. 그 당시 그런 모멘텀이 딱 계기였네요. 네. 모멘텀이 딱 계기가 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죠. 관점이었던 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통찰 깨달음 그런 거 왜냐면 처음부터 나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네. 용기라는 게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네. 치킨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막 시작이 됐을 때였어요. 네, 안 좋은 그때 시대. 당시에 네. 그 다른 치킨집 사장님들 막 정말 스스로 삶을 포기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실 그때 당시에 저는 또 하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네. 한 3개월 오픈하고 3개월 정도 정말 손님이 없었어요. 네. 야 이게 정말 이거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막 일이 또 발생을 해버리니까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경험도 없는 저한테는 이제 너무 거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언젠간 끝나겠지. 네. 치킨을 안 먹고 닭 요리를 안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냐.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으로 치킨을 만들어 갖고 저 막 거리로 나가서 막 네. 시식도 하고 공원에 막 계속 찾아가서 막 나눠드리고 네. 심지어는 그 일반 가정집 아파트 뭐 문 두드려가면서 네. 그냥 갖다 드렸어요. 정말 전단지? 초인종 누르고 전단지하고 치킨을 같이 드렸어요. 같이 드렸어요? 맛을 보셔봐. 네. 이거 드셔도 안 죽어요. 네. 근데 어떤 데는 문도 안 열어줬어요, 정말. 그렇죠. 저희 안 먹어요. 네. 그냥 준다는데도 안 네. 먹어요. 근데 길거리에서도 그냥 준데도 안 드세요. 정말. 네. 받았다가 마지못해 받았다가 버리고 가시는 분들 그때 계셨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그렇게 3개월을 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했었어요. 하루도 안 그래서 그때 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네. 잊혀지잖아요. 또 네. 가라앉혀지고 네. 뭐 80도 이상 조리를 하면 또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어느 정도 퍼져갈 때쯤 되니까 네. 매출이 급속도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홍보했던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토바이 4대, 차량 3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도 크지 같이 않은 네. 동네였었어요. 네. 정말 이런 뭐 서울도 아니고 네. 정말 지방의 그 완전 정말 작은 도시였었는데 네. 거기서 전국 매출 1등 찍었습니다. 제가 전국에 1등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홍보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신 거네요. 정말 그냥 부딪혔어요. 그냥- 전단지는 솔직히 붙이면 네. 당연히 전단지도 했지만 네. 전단지 뭐 한 1000장 붙여서 전화 한 통 오면 잘 했다 할 정도로 그렇죠. 워낙 크게 효과는 잘 효과가 없거든요. 없죠. 네. 원래 잘 효과는 없는데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니까 매출도 너무 잘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서도 네. 전국에 있는 가맹점 사장님들을 저희 매장으로 이렇게 견학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관광버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어려워도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신경을 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부딪히니까. 네, 네. 그래서 또 견학도 오고 네. 막 이렇게 또 제가 거기서 또 모험적으로 또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회사 회장님도 몇 번 뵙고 하니까 네. 갑자기 저도 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나 이 길로 가야겠다. 네.
대표님한테 불굴의 정신이 있네요. 뭔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뚫고 나가야 되겠다는.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운동 하시죠? 혹시 뭐 운동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 취미로 운동하시죠? 취미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7개의 브랜드를 만들면서 뭐 다 이렇게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을 때도 있었고 네. 내려갈 때도 있었고 네. 뭐 내려갈 때는 정말 아마 실패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시작한 게 복싱이었었거든요. 아, 복싱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좀 계속 시간 되는 대로 좀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자신과의 싸움, 상대 선수가 있지만 그냥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정말 도움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 헬스도 하시죠? 헬스는 안 했어요. 헬스는 안 했어요? 오히려 그냥 복싱부터 했어요? 어렸을 때 유도 조금. 어렸을 때 원래 운동 유도 하시고. 학창 시절에는 잠깐 썼던 거고. 복싱은 20대 이제 후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멘탈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가끔 뭐 그런 생활체육 시합 이런 데 나가고 그러면 정말 강해집니다. 몸이 강해지는 건 뭐 당연한 한계지만은 마음도 다 보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뭔가 정말 이런 시합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체력과의 싸움에서도 또 어떤 또 나를 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고 최상의 컨디션이 되니까 머리 회전도 잘 되고 그쵸. 뭔가 이런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더 많이 생기고 도움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몸이 체력이 건강해야 정말 중요한 것 마음도 같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멘탈이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어려웠을 때도 극복하고 그냥 뚫고 나가면 다시 또 좋은 시절이 오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운동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대표님한테 그러면 그 통찰 순간에 뭐 어떤 깨달은 배움이라는 게 좀 있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뚫고 나가면 된다. 힘들었던 순간 아니고요. 저도 뭐 통찰이라고 하기에는 뭐 물론 성공을 했을 때 통찰이 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실패했을 때요? 정말 크게 2번을 크게 무너졌었거든요. 그 2번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어떻게? 예전에 이제 과거에 거의 한 8년, 9년 전쯤에 만들었던 아이템이 전국적으로 매장에 한 80개 정도 이렇게 80개? 출점이 됐었어요. 이제 그 치킨 다음에 했던 아이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수제 추러스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그 맥주도 그냥 맥주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많이 퍼졌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생소했던 그 관행각 장치라고 하는 그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정 온도에 한 몇 시간 정도 넣어놨다가 꺼내면 소주나 맥주가 탁 치면 이렇게 얼음 결점으로 변해 들어가는 그 슬러시 맥주나 소주로 만드는 그 장비가 있었는데 그 장비를 도입하고 또 이 수제 추러스를 또 직접 파우더 다 개발하고 해가지고 그걸 접목해서 맥주집을 만들었었어요. 그게 좀 성공을 해서 쭉 정말 잘 될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맛보는 그 성공이다 보니까 그 30대였었고 제가 좀 많이 자만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닥을 찍고 나서야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그 성공이라고만 여겼던 그때가 성공이 아니었었구나. 오히려 그때 더 겸손하고 더 개발하고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 그런 잘못됐던 부분들이 이제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한번 무너져서 실패를 했는데 또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아이템을 또 만들어서 또 하게 됐는데 그것도 매장에 한 30개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도 30대였어요. 그렇게 해서 쭉 갈 거라고만 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무너졌으면 그때 더 좀 다시 배웠으니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도 다시 한번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는 더 안 보였던 게 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나만의 문제, 뭐 전반적으로 이런 외식 뭐 이런 뭐 흐름, 뭐 네. 어떤 트렌드도 더 보이기 시작을 했고, 네. 저한테는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저한테는 전환점이 됐지 않았나. 지금 이제 나이가 뭐 이제 40 중반이 좀 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두 번의 큰 실패를 항상 가슴에 담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들어주고 공부하고. 예, 공부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은 끊임없이 그렇게 네. 예, 지금도 자숙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그 창업에 있어서 네. 우선은 성공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시기도 두 번 맞으셨잖아요. 네. 그때 성공에 대한 성공 요인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지금 그리고 두 번 네. 정도의 고비가 있었으면은 네네네. 항상 이제 그리고 나서 배우잖아요. 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창업 요인은 네. 한 3가지 정도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더 많겠지만. 네네네. 네. 일단은 아이템인데요. 예, 아이템이요. 지금 우리나라 외식 시장 이렇게 지금 보면 뭐 과거에도 비슷하고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한데 네. 거의 대부분 그냥 맥락이 비슷해요. 네. 아이템 컨셉들이 비슷한 것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정말 독보적인 나만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어떤 나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토대로 해서 네. 그런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일단 아이템을 먼저 창작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뭐 뭐 예를 들자면 네. 저희가 지금 저희 매장에서 드시는 갈비찜이 네. 국내에서 저희 아니면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 저희만 만들고 있고 독보적인 아이템. 갈비 자체도 네. 저희는 갈비를 도축해서 바로 거기서 생산을 해서 내는 갈비를 저희가 바로 저희는 공급을 받거든요. 네.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실사도 가고 네. 그래서 품질 체크도 정말 저렇게 하고 네. 지금 이제 물량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저희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오. 그리고 이 갈비찜을 만드는 또 그 조리 공법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저희 갈비가 부드러운데 네. 이것도 저희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갈비는 거의 없어요. 갈비는 보통 뜯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어떤 그런 편견을 깬 거죠. 저희 갈비는 좀 부드럽게. 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네. 남녀노소 뭐 어르신들도 예, 부드럽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아이템 네. 남들이 하지 않는 독보적인 아이템 선정, 네네네. 온리원이 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용기죠. 용기. 네. 네. 용기인데 네. 이 용기가 참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용기죠. 네.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 인구수가 뭐 지금 엄청나잖아요. 자영업자 지금 너무 많다고 네, 그러죠. 각 상권에 보면 지금 공실률도 지금 가만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종식되고 이게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네. 금리 인상 여파에 그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식재료 뭐 원가율이 뭐 너무 상승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네. 내가 정말 나 잘할 수 있다. 제가 네. 20대 시작했을 때처럼 막연하게 그냥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했다가는 큰 낭패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저는 용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용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어 있는 용기인 네, 거고 네, 네. 준비돼서 네. 거기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만영인 거고 네.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용기라는 게 추진력을 불어넣는 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한 세 번째는 어떤 공연? 세 번째는 지구력인 것 같아요. 지구력. 네. 그리고 나는 지구력. 지구력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네. 뭐 예를 들자면 네. 어떤 매장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네. 이게 뭐 문을 열어서 첫날부터 장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열어서 뭐 자리 잡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많게는 진짜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그 손님이 오지 않는 원인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메뉴에 대한 뭐 그런 허점은 없는지도 네. 한번 다 되짚어봐야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네.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거를 정말 나만의 지구력을 사람마다 그런 지구력이라는 시간이 다 다르겠지만 그죠. 뭐 내가 정말로 정말 일주일, 한 달, 뭐 두 달 정말 버텨가면서 내가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버티면 또 안 돼요. 정말 이게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주변 지인들하고도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가능하면 저는 지인들하고 의논하는 것도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 주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이 있고 뭐 가족들이 있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면 또 대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야, 감정적으로 너는 얘기하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너는 왜 이래? 네. 야, 이게 맛이 이게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네. 근데 하다못해 뭐 어느 정도 이쪽에 지식이 가지고 뭐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 물론 만나 뵙기는 쉽진 않겠지만은 네. 어떤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그런 전문가한테 보여드렸을 때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다 뭘 또 첨가 가미를 하거나 플레이팅을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릇을 바꾸는 게 어떻겠니? 네. 아니면 뭐 전체적인 거를 좀 볼 줄 아시는 분이 보시면 야 이건 전반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 라는 조언을 얻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저한테 정말 자신감 상실이 안 오거든요. 그래야지. 근데 정말로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그래 뭐 전문가한테 뭐 받고 이런 방법을 아시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네. 특히나 뭐 사회 초년생들 이런 분들 더 모르세요. 그죠. 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좀 시작만 하고 네. 하면서 만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데 상처를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분한테 조언을 많이 얻으시고 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토대로 이렇게 지구력을 좀 향상시켜 나가면서 버텨가시고 네. 그다음에 이런 뭐 용기나 아이템 선정이나 세 가지가 적절하게 잘 합쳐져야 괜찮은 나만의 또 사업체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결국 듭니다. 사람의 영역이네 결국. 네네. 어떤 독보적인 아이템을 발굴했을 때 사람의 인사이트 그리고 용기의 영역과 지구력 끈기의 영역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실패했던 역경을 극복한 사례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거든요. 역경의 순간에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정말 좀 다시 재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맞아요. 네. 이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뭐 시간이 뭐 길지 않다 보니까 좀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무너졌을 때 정말 10원 한 장 없었어요. 정말 10원 한 장 없었고요. 뭐 부모님한테 뭐 얘기하면 되지 않냐, 뭐 누구한테 얘기하지, 뭐 친척들한테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또 어쨌든 뭐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제 몸 아니면 뭐 어디 할 데가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실패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혹은 실패를 안 해보셨으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못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제가 어떤 의지를 갖고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제 주위 사람 누가 됐든 정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제가 의지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도움의 손길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점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점포가 필요한데 돈은 하나도 없고 돈은커녕 식재료 살 비용도 남지 않았었거든요. 정말 이거 뭐 당장 뭐 생계가 문제인데 어떻게 창업을 누가 어떻게 또 꿈을 꾸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나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돈은 없다. 그래서 자금 계획 영원 했을 때 이제 점포 구입비 얼마 들어가고 뭐 인테리어를 얼마 해야 되고 집기 뭐 하고 아이템 또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템을 또 세팅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운영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템을 또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게 제 주위에 이제 뭐 주류 하시는 대표님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 상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네.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네, 정말 해주셨어요. 저 오. 정말 몇 번 쫓아갔거든요. 네.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제가 같이 이렇게 저희 매장 만들어가면서 저희 일을 하셨던 또 네. 목수 하시는 네. 분들 제가 찾아가갖고 네. 제가 상황이 이만저만하니 네. 나중에 드릴 테니 좀 공사를 좀 네. 먼저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네. 했는데 그래 뭐 김 사장이 하는데 뭐 그래 도와줄게. 그래서 인테리어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집기 같은 것도 제가 또 업체 찾아가가지고 네.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네. 정말 제 아이템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어렵게 창업이 다시 시작이 의지를 됐어요. 보여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마음의 빚 예. 아니면 빚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예, 거지. 이미 금전적인 빚은 은행에서 신용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은행에 가서 아무리 뭐 들어놓고 해도 이건 답이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누가 가도 이건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이제 네. 그 좋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그분한테 마음의 네. 빚을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절실했겠네요. 그 절실한 너무 절실했습니다. 네. 진짜 정말로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아요. 네. 소름이 돋는데 네. 또 그걸 겪을 수 있을까? 그렇게 2번을 했거든요, 제가. 2번이요? 네, 2번을 그렇게 했는데 네. 또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때는 뭐 30대였고 막 패기도 있고 체력도 더 있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또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정말로 정말 하루하루 자숙하고 네. 하루하루 노력하고 네.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그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쌓아나가지고 쌓아나가는 거는 되게 오랜 시간 걸리는데 네, 나가는 거 한순간이라고 정말 잘하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라고 네. 저도 작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아. 있어가지고 많이 느끼고 네. 있어요. 어떤 게 정말 뭐. 묘인지. 한순간이고요. 제일 속상한 거는 네.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네. 제 업장이 망하는 건데 네. 그거보다 마음 아픈 게 네. 제가 같이 저하고 함께 했던 제 직원들을 내보내야 됐을 때 그래서 정말 너무 그게 진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쵸. 네. 그동안에 뭐 이제 네. 뭐 정도 들었을 거고 네. 뭐 이제 같이 네. 고생했던 그런 게 좀 네. 있는데. 그래서 그중 일부는 지금 다시 복귀해서 네. 열심히 또 같이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네. 창업을 안 하라고는 못 하잖아요. 왜냐면은 언젠가는 그렇죠. 내 일을 해야 되는 네. 시기가 오니까 이게 떠밀려서 네.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네, 네. 창업을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정말 많잖아요. 지금 뭐 외식업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데 네. 뭐 프랜차이즈도 정말 많이 즐비하죠. 정말로 뭐 좋은 프랜차이즈도 있을 것이고 뭐 물론 다 좋겠지만 네. 근데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 창업이란 거를 정말 쉽게 생각하고 창업이나 한번 해볼까? 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하신다면 전 네. 정말 반대하고 싶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경쟁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네.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족이 저를 외면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연락 왔던 정말 친구들 뭐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신용불량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원형 탈모가 지금 조금씩 이제 완쾌되고 있는데 네. 전혀 없는데요.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많이 자랐는데 정말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 네, 과도한 스트레스의 원형 탈모를 이겨낼 자신이 있으면 네. 그러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운동해야 돼요, 운동. 제가 보니까 운동해야 돼. 네, 네. 그래야 좀 극복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있어서 창업이란 어떤 요소인가요? 창업이란 네. 참 정말 내 인생에서 네. 정말 뭐 넉넉한 경제력과 네. 정말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게 아니고 정말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네. 무조건 직장 다니시는 게 맞고요. 네. 창업이라 하면 정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뭐 2,000을 벌 수도 있고 또는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0만 원 벌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뭐 그런 걸 통틀어서 그냥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부를 나는 노리기 위해서 나는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의 축적, 네, 좀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건데 네. 창업 시장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죠. 네. 그걸 누가 이게 김성호 회장님이랑 이러면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가 주인이라서 자기결정권을 갖는 창업시장. 네. 근데 쉬운 거는 아니다. 정말 네. 어렵습니다. 대표님한테 나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어떤 요소세요? 다시 한번 말씀. 성공이란 요소. 저한테 성공이라는 요소를 뭐 굳이 이렇게 뭐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물론 당연히 뭐 돈도 있겠죠. 네. 성공 요소. 그리고 어떤 지위가 또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돈하고 지위가 생겼으면 저는 지금도 그 봉사활동을 한 두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나눔이 있는 삶. 저는 그렇게 저한테 성공 요인은 요 세 가지. 그렇죠. 성공이라는 네네네. 건 내가 성취한 네. 걸 좀 나눌 수 있어요. 성공.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런 봉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저희 뭐 제가 운영하는 저희 가맹점 사장님들한테도 뭔가를 좀 더 돌려드리고 싶고 그들에게 더 윤택한 삶을 또 만들어드리고 싶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또는 뭐 저처럼 정말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오면 다행인데 정말 재능이 있어도 못하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 혹시 제가 알게 된다면 네. 같이 좀 한번 또 같이 한번 또 뭐 걸어갈 수 있는 또 계기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또 성공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랑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나누면서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 대표님 향후에 생각하시는 목표 있으실 거예요. 네. 목표랑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네네네. 저희 구독자님이 원래 월천인이라고 했는데 네네. 월천인에서 이름 바꾸려고 프로님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프로님들한테 이제 하시고 네. 싶은 당부 말씀 그러니까 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뭐 많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대표님한테 네. 그 향후에 네. 이제 목표로 한 네. 목표점과 저희 프로님들한테 지금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못다한 말씀이요? 네네네. 단연 제 목표는 지금 외식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외식 시장에서 정말 저희 회사 이름만 대도 누구든지 뭐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시키는 게 일단 가장 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제조업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또 개발하는 것도 목표고 그런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정말 저도 성공을 향해 정말 이 끝을 향해 정말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같이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에 그렇게 고배에 쓴 잔을 한 2번을 마셔봤기 때문에 전 지금도 공부하고 달려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조언이나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건프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건프로님 우리 또 구독자분들도 항상 성공을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좋은 인연, 좋은 인터뷰 내용, 많은 깨달은 배움,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대표님이 하시는 목표로 한 거 모두 다 이뤄지고 승승장구하는 기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인사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